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이야기 울림사연 오디오북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은 반가운 자리이지만 때로는 가족 사이 숨겨둔 감정을 드러내는 날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시어머니의 손주 학업 편애로 인해 멀어진 두 며느리의 갈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의 큰 손주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자 시어머니는 연신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집 기둥은 저 손자야 공부 잘해야 한다며 웃으셨지만 그 순간 작은 며느리의 가슴은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비교 속에 놓이는 일이 명절마다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에 부엌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와 김 오른 떡국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의 말씀은 또 큰 동서 아이에게로 향하겠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이 열리며 큰 며느리와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환히 밝아졌습니다. 우리 큰 손주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지. 아이고, 역시 우리 집 기둥이야. 앞으로는 서울대도 문제 없겠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큰 며느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직 어려요, 어머니.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옆에서 숙제를 하던 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학 성적이 늘 제자리였던 아이, 공부보다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겐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지나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하실까? 명절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큰 손주는 잘한다, 똑똑하다, 집안을 빛낼 거다. 반면 제 아이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라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물론 건강이 최고죠. 하지만 그 말이 다른 기대는 없다는 뜻처럼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큰 며느리를 볼 때마다 괜히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큰 손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이번에 수학 만점 받았다고 했지? 우리 작은 사촌한테도 좀 가르쳐줘라. 같이 공부해야지. 큰 손주는 씩 웃으며 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 몰라? 이것도 모르니? 그 순간 제 아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천천히 하면 돼. 그런데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큰 며느리네 애는 야무진데 작은 며느리네 애는 왜 이럴까? 저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도 잘하고 있는데요.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부어가는 찬물처럼 싸늘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차례가 끝나고 집안은 잠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윷놀이를 하며 깔깔 웃었지만 부엌에는 설거지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나도 사실 불편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눌러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내 아이만 챙기시는 게 사실 나도 부담이야.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나만 못난 엄마처럼 보이잖아.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우리 애는 괜히 기죽고 나는 매번 더 초라해지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냥 따라 웃을 수밖에 없잖아. 내 아이도 어머니 기대에 맞추느라 힘들어해. 나도 내 아이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이야.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면서도 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큰동서, 나는 그냥 우리 아이가 인정받고 싶을 뿐이야. 공부 잘한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너 참 열심히 한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 들으니 너무 서러워. 큰며느리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사실 나도 불안해. 우리 애가 혹시 성적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늘 전전긍긍하다고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만큼 기대도 크잖아요. 가끔은 그 무게가 숨막히도록 느껴져요. 저도 눈치 보인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에 맺힌 떨림을 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고단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가 선택받은 거잖아. 어머니의 시선은 늘 내 쪽에 있잖아. 나는 여전히 바깥에 서 있을 뿐이야. 그날 저녁 큰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눌렀던 감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 옆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힘들었어. 남편이 책장을 덮으며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또 큰동선의 아이만 챙기셨어. 우리 집 기둥이다. 서울대 갈 아이라면서. 우리 애한테는 그냥 평범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그 말만 하시잖아. 매번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애도 마음의 상처가 생길까봐 두려워.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서툴잖아.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 애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건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더 속상해.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우리 아이 마음은 누가 달래주는데. 늘 비교만 당하면서 자라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나도 엄마로서 무력해지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어머니께 말씀드려줘. 남편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침묵하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이번 명절 지나고 내가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 어머니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어머니가 미워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매번 오고 가는 말에서 반복되니까 점점 내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야. 여보, 우리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잠시나마 무너져 내린 마음을 기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엔 쓰라린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큰형네 아이만 챙기시고 우리 애는 늘 뒷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뒷전으로 했다고 그러냐? 나는 그냥 잘하는 아이를 칭찬해 준 것뿐이야. 내 애가 못났다고 한 적은 없잖니. 남편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못났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말끝에서 항상 비교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그 말 한마디에 주눅들고 제 아내는 매번 서러워합니다. 어머니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왜 모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내가 너희 애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아? 내 마음을 다 몰라주니 속상해서 하는 말이다. 그때 옆방에서 큰며느리가 달려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동서, 제발 그만하세요. 애들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집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한 정적과 동시에 터져나오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입술이 굳어버린 듯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제 서러움이 증폭되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며느리의 불만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와 아들의 오래된 세월, 가족과 자라온 환경 속에서 서로의 기대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자리였음을.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저희가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죄송해요.
그치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는 그저 집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너희를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말하는데 생각이 짧았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늘 비교만 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엄마로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제 손등을 잡으셨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기특한 손주를 칭찬하다가 다른 아이들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구나. 나도 나이 들고 보니 예전 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냥 아이들에게 너도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는 꼭 그렇게 말하마. 너희 아이도 내 손주인데 어찌 소홀히 하겠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앞서서 큰 소리 낸 것 부디 용서해 주세요. 부엌 한켠 오래된 시계추가 똑딱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의 마음이 그 진자처럼 서로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단번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저 역시 어머니의 서툰 사랑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화해는 큰 사건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우리 가족에게 작은 씨앗처럼 남아 조금씩 싹을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때로는 솔직한 대화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셨나요? 혹시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따뜻하게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